네, 자, 제 9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 시험부터 할 거고요. 우선 91회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A형 기준으로 일단 했고요. 대체적으로 90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89회죠. 90회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89회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 문제는 역시나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빼버리고 있고요. 원리를 이해하거나 또는 손익 추정 관련 그런 문제 형태들이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론 문제 4번이라든가 5번, 8번, 15번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출제되는 문제를 조금 줄여가고 있고 생소한 형태, 전혀 우리 교재 말고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안 나왔던 형태의 문제가 이번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 10번. 요거 이따가 자세히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한 공식에 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약간 더 비비 꼬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1번, 6번, 7번 이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의 분류 및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따지는 문제들이 한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8번, 11번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수익과 비용이 이연미 예상. 현금과 부족, 수익과 비용 이연미 예상은 굉장히 좀 헷갈리죠. 아직도. 자, 근데 요게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면 출제위원은 좋아합니다. 출제 빈도가 증가해서 이번 91회 시험에만 요게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시험에 10번, 12번, 그 다음 실무 시험 문제 6-3번. 요게 이번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거고요. 우선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면 전부 다 프로그램은 설치가 돼 있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까지 다 하고 여러분들 이 백데이터 제가 이론 강의 옆에 오른쪽 위에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자,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네이버에 박쌤 전산회계 카페에 들어오시면 등업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간단한 객관식 질문 한 3개인가 답변하면 모든 게시글, 영상 다 볼 수 있고 거기에 질문 올리시고요. 백데이터는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이 둘에 6개, 그 다음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그리고 문제 유형은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A형, B형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순서만 좀 바꾼 것 뿐이에요. 이론만. 감독관 확인번호 6819, 6819번.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요거 감독관 확인번호 안 불러주고 뭐 잔소리 막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요걸 딱 불러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프로그램을 켜놓은 상태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요거 항상 켜놓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가 기말자본금 나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선 기초자산, 그 다음 기말이 나왔습니다. 기말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산법, 손익법 공식에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러죠. 요 3가지를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알 수 있는 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죠. 총수익이 많습니다. 90만 원에서 70만 원 빼면 당기 순이익은 20만 원이 되죠. 자, 당기 순이익 20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재산법이나 손익법이 같아야죠. 그래서 여기도 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기말자본금인데 기초자본을 구해야 기말자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자본은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 기초자산 60만 원. 자, 자산 60만 원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 기초 부채 2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기초 자본. 자, 기초는 기초끼리 가야죠.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그러면 기초 자본을 X라고 놓고 봤을 때 X 값은 40만 원이 되겠죠.
자, 기초 자본은 40만 원입니다. 자, 는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60만 원이라는 뜻이죠. 6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은 예, 당기 순이익 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은 60만 원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기말 부채를 구해야 됩니다. 기말 부채는 자,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 됩니다. 기초일 때는 기초만, 기말일 때는 기말. 자, 기말 자산이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할 건데, 기말 자산 나와 있죠. 80만 원. 기말 자산, 자, 여기다 할까요? 자, 기말 자산 80만 원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기말 부채는 몰라요. 그럼 Y 플러스 기말 자본은 아까 구했죠. 60만 원. 그럼 60만 원. 그러면 얼마라는 소리예요? Y 값은 예, 기말 부채는 20만 원이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래서 기말 부채는 20만 원, 기말 자본은 60만 원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옛날 같으면 재산법이나 손익법 공식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비 꼬아놨습니다. 자, 됐고요.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평상시 잘 안 나오던 문제인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인데,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여러분들 이론교재 338페이지 보시면 거기 재무상태표 보고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회사명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이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 어느 특정 날짜. 자, 그래서 특정 날짜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회계기간?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가면, 손익계산서는요, 재무상태표처럼 특정 날짜의 자산부채 자본을 보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그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의 날짜 기준입니다.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무상태표는 특정 날짜, 일정 시점. 자, 됐고요. 금액 단위 보고 통화. 자, 단위, 그 다음에 원.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인 경우에 단위 억 원, 뭐 100억 원 이렇게 나갑니다. 자, 단위는 한국돈, 그 다음에 몇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통화, 한국돈, 금액 단위, 뭐 1원 단위냐, 억 단위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 기본적인 표제, 제목에 들어가는 항목들이고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개정 과목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여러분들 아까 프로그램 켜놓으라 그랬죠?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면 이게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찾기 메뉴가 뜹니다. 거기에다 가지급금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보세요. 가지급금 134번. 자, 101번부터 145번까지는 당좌자산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걸까요? 앞에 이론 강의할 때 출장 가는 직원한테 자, 약 얼마 가져가 봐. 대략 약 얼마 가져가 봐라. 그리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남으면 어떻게 반납해야 되겠죠? 자, 임시계정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가짜가 붙으면 가지급금, 가수급. 자, 일단 얼마를 가지고 가라 해서 준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자산이 됐느냐? 줬는데 여러분들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 계약금을 말하는 거죠. 계약금 줬는데 물건 안 주면 그럼 고소할 수 있죠. 자, 가지급금, 이 직원 출장비를 줬어요. 그렇다고 딱 얼마를 정해놓지 못해. 공무원들은 얼마를 정해놨습니다. 숙박비는 뭐 얼마 이하 딱 자야 되고. 근데 일단 줬는데 만약에 태풍으로 출장을 못 갔다.
에이, 뭐 그래도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자, 그 돈 가지고 퇴직금 삼으면 됩니다. 어떻게? 반납해야죠. 일단 요게 출장비 어디 썼다 영수증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 돈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디? 당좌 자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미지급금. 상품 이외에 재화나 이런 거를 사서 나중에 갚기로 한 때 미지급금. 계약금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부채. 얘도 부채. 외상매입금 당연히 부채죠. 요거 세 개는 부채고요. 얘는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떨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요거는 문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프리에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T자 계정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게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수금해 온 거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T자 계정을 하나 싹 그어 놓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어느 쪽? 차변. 이쪽은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기초잔액. 작년에 수금 다 못한 거 원래 수금해야죠. 기초잔액. 자, 플러스 쪽에 기초는 항상 놓습니다. 자산은. 대신에 부채나 자본은 반대편 대변에 항상 기초잔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 500만 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외상으로 판 게 또 1,300만 원 원래 1년 동안. 그러면 외상 매출금 증가 매출액 1,300만 원. 그럼 총 수금해야 될 돈은 1,8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현금으로 수금한 건 얼마냐인데 이거는 다른 거를 먼저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기말은 왜 대변에 넣어요? 차변이 많습니다. 차변에 있는데 대차 평균 원리에서 장부를 마감할 때는 차변 대변 금액을 항상 같게 해야 되니까 편의상 대변에 갖다 놓은 거지 얘는 원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요.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초잔액. 자, 편의상 그럼 기말잔액 300만 원 여기다 적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단기 외상 매출금을 받을 놈으로 대체한 금액. 요게 이번에 수험생들이 헷갈릴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런 형태가 안 나왔었거든요. 자, 외상 매출금, 외상값을 수금하러 갔더니 미안합니다. 저희도 수금이 안 돼서 혹시 우리가 받은 어음이라도 대신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 뭐 요즘 뭐 어려우니까 어음으로 가져와서 외상값을 퉁친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감소 대신에 돈으로 받아온 게 아니고 받을 어음으로 수금해 온 겁니다. 그게 얼마? 이것도 수금해 온 건 맞아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아직 수금 못한 게 300만 원, 수금 어음으로 받아온 게 1,0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금해 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1,800만 원 합계액은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자, 1,3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가 500만 원 요거는 현금으로 수금해 왔다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T자 계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5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기말 정리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지금까지 결산 다 끝냈어요. 근데 50만 원이 이익이 생겼어. 근데 이러한 사항을 빼먹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장부에 적지 않았었다. 자, 임대료는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수익이죠. 수익은 지금이라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수익이 증가하니까. 자, 그 다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지금이라도 적어줘야 됩니다. 장부상에 10,000원. 물론 아직 미지급 비용이지만 그리고 장부에는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적어줘야 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건 원래에. 그러면 이건 비용이에요. 10,000원. 얘는 마이너스 10,000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5만 원 더하고 1만 원 빼고 퉁치면 전체적으로 4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그러면 54만 원이에요. 여기 있네요. 없는 줄 알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상품 재고액. 요게 핵심입니다. 바르게 계산한 것.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그렇죠? 매출원가 공식. 매출원가 공식 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그러면 얘가 X예요. X값을 구할 겁니다. 자, 매출원가는 54만 원. 자, 54만 원은 자, 기초상품 재고액 X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거죠. 얘를 빼줘야 돼요. 빼주면 55만에서 5만 원 빼면 50만 원입니다. 자, 다른 건 없고요. 자료가. 그 다음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12만 원. 자, 그러면 X값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예, 6번 계산하면 16만 원이 나옵니다. 자, X값은 16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쪽으로 다 보내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총 매출액하고 매출액률이 왜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 파놓은 겁니다. 빠져라 그러고. 얘는 무시하면 됩니다. 요 공식에 맞춰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6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차량 운반구 2,5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몇 년 탔는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 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빼면 얼마예요? 1,100만 원. 자, 장부에 적혀 있는 이 차량 운반구의 자산 가치는 1,1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요거는 취득가액. 요거는 현재 감가상각된 거 뺀 장부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우리 장부상 1,100만 원 가치가 있는 차량 운반구를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 결제는 전액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아닙니다. 왜? 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차량 상품이 아닌 거 팔아서 나중에 받기로 했다 하면 미수금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 나왔고요. 1,1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 1,000만 원이 처리 계정은 미수금이다. 맞죠? 아까 설명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되었다. 요거 감가상각 처리할 때마다 결산시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매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해온 것 지금까지 전부 다 더한 게 누계액이 1,4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이 차량이 매각으로 1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까 발생한다 그랬죠. 1,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아서 100만 원 손실이 생겼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이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비유동 자산도 네 가지가 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유형자산이죠. 자, 형태가 있는 거. 구축물은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 가보면 공장 안에 있죠. 횡단보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전봇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축물이라 부릅니다. 도로도 막 깔려 있고. 자, 토지, 건물, 비품, 유형자산인데 보고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결산일.
12월 30일이죠, 보통.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자, 비유동 자산은 기준이 1년 이상이라는 거 맞고요. 판매 목적이 자산 아니죠. 이거는 판매 목적이 자산은 재고 자산입니다.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고, 얘는 판매 목적을 갖고 산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 물리적 형태가 있다 맞죠? 이거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뭐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쓰다 나오면 임대도 해주고요. 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갖고 있는 거,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산을 매입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은 다 더한다 그랬죠? 그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 운반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평상시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그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는데, 매입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귀중품은 운송보험을 듭니다. 이것도 매입 가격에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역료 내릴 때, 그 뭐 부두에 가면 뭐 하역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할인, 매입자가 들어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매입 할인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 순매입액 구할 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한출, 매입 할인, 매입 외누림 뺀다 그랬죠. 이거는 매입액에 더하는 게 아니고 차감 항목입니다. 총 매입액에서. 그래서 4번이 더하는,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게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출제위원인지 모르지만, 출제위원은 임명하면 저도 뭐 해봤다 그랬지만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2년 동안 출제위원을 합니다. 이런 형태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장 이번 91회 시험에서 헷갈리게 만든 문제입니다. 자, 10번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10,000원이며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고, 하여튼 지금 현재 10,000원만 있다. 미지급된 보험료. 단기 발생되어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40,000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아마 이거 틀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미지급한 보험료, 요거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우선 자, 미지급된 보험료 요거 우리 기말 결산 정리상에 가서 수익 비용 이연비 예상할 때 분계를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날. 자, 보험료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게 있다. 그래도 장부에 원래 거는 원래 장부에 적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10,000원. 근데 돈으로 준 거는 아니에요. 단기 비용이니까 일단 분계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넣긴 하는데 아직 돈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 비용은 바로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했겠죠. 자,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는 총 40,000원이에요. 자, 요게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발생한 차변이니까 여기에 40,000원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40,000원 안에는 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보험료라고 분계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요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40,000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40,000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40,000원 중에 10,000원은 미지급. 그럼 나머지 10,000원 빼면 나머지 30,000원은 뭐예요? 30,000원은 지급한 보험료라는 뜻이죠. 이거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요 10,000원은 요거 40,000원 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본금 계정 차변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자본금 계정 이렇게 T자로 쫙 그려주고요. 시험 볼 때 그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 자본금을 쓰고, 그다음 자본은 증가가 어느 쪽? 대변이 증가. 여기는 감소는 차변. 자본금 계정은 사장님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님 거. 개인 회사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돈 가져가고 가져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금의 증가 항목은 뭐냐? 사장님이 처음에 개업할 때 출자한 금액, 초기 출자액. 그 다음에 추가로 돈 가져왔어요. 그럼 또 더 해줘야죠. 이게 다 사장님 돈. 그 다음에 이익 생기면 누가 먹어요? 사장님이 다 먹죠. 여러분 알바하다가 어우 사장님 막 원래 돈 막 많이 벌어. 나도 좀 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익 생기면 사장님이 다 먹습니다. 대신에 손실이 생기면 사장님만 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가져간다고 회사 돈 못 줘요. 주식회사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공금횡령이 돼요. 그거는. 근데 개인회사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장님 돈이 줄어드는 거죠. 사장님이 가져갔으니까. 인출금 차변에 기록하고요. 사장님 총 돈에서 1,030만 원에서 가져간 돈 빼면 나머지가 사장님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7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금 500만 원 출자에 영업을 개시하다 하면 초기 출자액 500만 원. 그 다음 기중에 500만 원 추가 출자하다. 추가 출자액 증가 대변액. 그 다음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정리하다. 사장님이 돈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 30만 원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어느 쪽에? 대변에. 이거 사장님이 다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총 합계액에서 요거 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차변에 나타나는 것, 이쪽에 나타나는 건 인출금하고 기말 자본금이에요. 인출금 어느 거예요? 300만 원. 요 3번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본금 계정을 이해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따지는 이런 형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비용이 2연에 해당하는 계산 과목. 수익 비용이 2연 미 예상 문제가 이론에 2문제 나왔다 그랬죠? 자, 비용이 2연. 2연은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기다. 자, 수익과 비용의 2연은 뭐냐면 이거는 이미 받거나 결정이 난 겁니다. 먼저 받거나 먼저 지급하거나 이미 돈 거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올해 게 아니야. 내년 거야. 그러면 넘깁니다. 자, 수익을 내년 장부로 넘기면 수익이 2연. 비용을 내년으로 넘기면 비용이 2연. 근데 예상은 뭐냐?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올해 거야. 수익은. 그러면 수익이 예상. 비용. 우리가 지출한 게 없어요. 아직. 그런 경우에 원래 비용이다 하면 장부에는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용이 예상.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비용이 2연에 해당하는 것. 이미 돈은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자, 뭘로? 보험료로. 그러면 차변에 돈 지급했을 때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12만 원 1년치. 근데 대변에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12만 원.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중에 3개월치 예를 들어 3만 원은 내년 것까지 미리 준 거다. 그러면 보험료 대변으로 가서 비용이 발생 취소시키는 겁니다. 3만 원은. 그리고 뭐라고 적느냐? 선급비용. 선급금처럼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2연에 해당하는 것은 선급비용.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앞에 이론 강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론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월별로 표를 가지고 설명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면 정반대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 차변의 자산이 증가, 대변의 자산이 감소, 요 네 가지 중에 요거에 해당하는 결합 관계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거래처로 경조사비로 20만 원을 보통경임서 계좌 이체하다. 경조사비 거래처에 준 거 접대비죠. 코드번호 813번. 비용이 발생입니다. 이게 해당 없어요. 1번 아웃. 보통예금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이죠. 자본 항목 없어요. 얘도 아웃. 사무실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내가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실 빌렸어요. 근데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 그럼 보증금을 맡겼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임차? 임대? 임차인이잖아요. 내가 빌린 사람이에요. 집주인은 이 앞에 있어. 집주인은 임대해 준 사람. 우리 임대 써붙여놓잖아요. 그건 주인 입장에서 한 거고, 나는 빌린 사람이니까 임차. 임차하면서 내가 보증금을 줬어. 임차 보증금이라 그럽니다. 요거 나갈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죠. 보증금은. 안 주면 멱살 잡아야죠. 때리면 안 되고요. 자, 임차 보증금 자산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거 붕괴하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 자,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자산이 감소죠. 이건 자산이 증가. 자, 임대보증금하고 반대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사무실에 사용할 컴퓨터 비품이죠. 구매하고 자산 증가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미지급금. 자, 요거는 부채의 증가예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 자, 다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은 기말 현재 미국 카이사이 외상 매출금 자, 1000불입니다. 1000달러. 대하여 외화 평가를 하다. 자, 결산 시 12월 31일 날 외화를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있을 경우에 이거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을 적어야 됩니다. 자, 매출 시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할 때 장부에는 1000달러 곱하기 자, 1달러당 1,300원 이렇게 해서 130만 원 장부에 적어놨을 겁니다. 장부에 외상 매출금 13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기말 12월 31일 평가할 때 보니까 환율이 300원씩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한국 돈으로 안 줘요. 1,000달러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외상값 수금할 때. 그러면 1,000달러 뜩 받았는데 요때 말고 결산 시 12월 31일 1,000달러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곱하기 1,000원밖에 안 줘요. 그럼 얼마?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건 앉아서 밑지는 장사한 거죠. 130만 원어치 줬는데 어이구 돈은 100만 원밖에 환전이 안 돼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30% 손해를 본 거죠. 자, 외화 환산 손실 2번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외화 환산 손실 차변 자, 100만 원, 자 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만 원.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30만 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환산 손실이 30만 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거 반대 현상이 됐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 왜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해놨냐면 자,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했을 경우 대손상학비 판매비와 관리비 아닌가? 그거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 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아요. 근데 얘는 매출채권이 아니잖아요. 대여금은 기타 채권입니다.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개합니다.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영업외 비용입니다. 왜 판매비와 관리비에 못 들어가느냐? 얘는 기타의니까 뭐예요? 매출채권이 아닌 것들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지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뭐 도리대금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빌려줬다가 뜯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영업의 비용,
자, 이거 손익계산서 순서죠. 여러분들 요거 암기 못하면 거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있죠. K랩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이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매출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가 뭐 70원이다. 그러면 30원 이익이죠. 빼면 매출 총이익은 30원. 자,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10원이에요. 직원들 월급부터 뭐 이것저것 다 빼면. 그러면 영업이익은 20원. 여기에 영업의 수익 있으면 뭐 10원 더하고, 영업의 비용 있어요. 마이너스 10원 하면 더하고 빼고 퉁치면 당기순이익은 20원 나오죠. 뭐 소득세 있으면 소득세 빼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문제는 요 기타의 대손상학비 요거를 만약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2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안 적고 어디 가서 적어버렸냐, 여기에 가서 10원을 더 더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20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원. 그러면 요게 10원이 돼버리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되었으나 보기 1번. 영업이익은 줄어들죠. 왜? 여기에 들어갈 건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판매비 관리비를 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죠. 당기순이익에는 변함없다. 자, 당기순이익은 요 맨 밑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데, 영업이 비용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더할 거나 뭐 여기 더하거나 둘 중에 아무 데나 더해도 당기순이익은 요 위치만 바뀌었다 뿐이지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매출활동 결과인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자,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이익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어버린 거죠. 요 매출총이익 구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이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 처리되었다. 잘못된 거죠. 기업회계 기준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거고요. 정상 처리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당기순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죠. 자,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혹시 이거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다 질문 올리시면 유튜브는 제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박쌤 전산에게 네이버 여기 와서 회원가입하시고 거기다가 질문을 올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바쁘면 다른 분들이 다 답변을 달아줍니다. 여기 와서 하시도록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